좀 깔끔하게 좀 지우고. 자, 그래서 논리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논리학 지문의 패턴. 논리학은 나올 때마다 어렵죠. 작년 수능에도 출제가 됐고요. 일단은 용어의 종류는 사상 철학과 똑같습니다. 뭐 사람 이름 찾고 전문 용어 찾고 이론이나 견해의 명칭 찾고 그런 게 중요해요. 기본 독해의 패턴 역시 스캔해서 용어 찾기를 동안 패턴을 좀 인식해줘야 되고 우리가 방금 지문했던 것 같이 전문 용어의 정의와 설명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은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거에 대한 정의나 설명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죠. 그 다음에 심화 독해의 패턴 무조건 거기 밑줄 그으세요. 논리학은요. 이 예시 부분이 문제로도 나오고 지문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해의 핵심입니다. 예시가 나오는 게. 그래서 얘가 나온 부분의 문단은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얘가 나온 부분의 문단은. 그래서 얘가 나온 문단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시가 나오면 거기를 통해서 이해를 못하면 다음 문단 넘어가면 뭐합니까? 자, 보기 문제에서도 예를 주고 지문의 내용과 연결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능 특강에 한 지문이 있어요. 지문 하나가 있기 때문에 22쪽 보겠습니다. 수특에서는 62쪽이에요. 자, 같이 이제 보시도록 하죠. 자, 스캔 작업부터 좀 해보고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자, 논리적 사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장, 그 다음에 요 용어가 많죠. 이렇게 불가능되면 참 용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제 논거 근거. 여기 보면 이게 전제 얘기 나오고요. 그 용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결론. 전제하고 여기 주장이니까 결론을 연결지으면 되죠. 자, 전제와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제 결론 얘기 계속 나와요. 논증에서 전제 결론 얘기가 사실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논리학 지문은 거의 불가능 지문 수준이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정보 보시고 여기 이제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A잖아. 그치? 여기서 한번 끊자고.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가자고. 이 문단에서. 그 다음에 3문단 어차피 A 있잖아요. 자, 그 다음 3문단. 3문단에서도 한번 끊어주면 좋겠죠. 이게 부분 묶음이 있으니까. 부분 묶음이 있으니까. 한번 끊어줘야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논증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논증의 전제와 결론 얘기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런데 이거 봐야 될 거예요. 담화표지 얘기가 있네. 근데 맨날 써먹는 거. 담화표지. 담화표지 이런 거 맨날 써먹잖아. 우리 독서에서 실제로 담화표지 잘 써먹고 있죠? 여기 담화표지지 않나요? 그렇죠? 담화표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전제와 결론 얘기 나오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담화표지에 대한 좀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 C유형이 나올 거예요. 4문단. 근데 다음에 또 나오네요. 여기 뭐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배경지식 얘기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한편 하니까 4문단은 좀 다른 얘기 같아. 애매하다. 애매하면 그냥 좀 전략을 수정해서 우리 4까지 보고 4까지 3, 4를 좀 같이 볼게요. 그러면 왜냐면 얘들아 스캔 들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부분 묶음에 사실 묶음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해. 왜 여기 한 편이니까 내용이 바뀌거든. 바뀌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서는 이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패턴이 아예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다 중요해요. 예시 부분이잖아.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뭐 그 형태들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자, 수문 전제와 수문 결론 요거에 대한 걸 좀 찾아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렇게 나누자고. 1, 2 다시 나눌 거야. 1, 2 써놓으세요. 3, 4 그 다음에 얘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요 문단이 지금 제일 사실 고달픈 문단이 될 거야. 5가 있고 여기 있고 알겠지? 요렇게 논리학 지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시죠. 1번부터 볼게. 윗글에 대한 설명. 선지 보세요. 방법과 사례 제시, 배경식 활용 방법 설명, 결론을 생략하기 위한 방법,
결론을 찾는 방법과 논증에 대해 설명. 자, 이거 뭐 핵심 정보와 전개 방식이죠. 전개 방식 긍정형이라 이건 A고요. 자, 2번 기억의 예로 적절한 거. 이거는 아무래도 뒤에 A가 있어서 평가원 스타일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출제입니다. 그죠? 무조건. 그 다음에 3번 A를 바탕으로 하니까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B가 있어요. B 아까 못 봤네. B 오문단이죠. 그럼 이건 어차피 B는 뒤에까지 봐야겠네. A겠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풀면 돼요? 2, 3, 4, 1로 풀리든지 한번 해보자고. EBS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1, 2문단 한번 볼게요. 여기. 자, 1문단부터. 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 명확한 이유를 바탕으로 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 사고라고 합니다. 주장할 때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런 논리적 사고는. 주장과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주장은 다른 말로 결론. 아하, 주장이 곧 결론이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자, 주장이 곧 결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유는 다른 말로 전제, 주장을 하는 이유겠죠? 논거, 근거. 아하, 이유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오른쪽 게도 말이 어려워요. 전제, 논거, 근거. 주장에는 그것이 타당하기 위한 이유가 필요하잖아. 그것들이 이제 전제, 논거, 근거라는 거야. 결론 내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전제는 결론을 지지한다, 뒷받침한다, 정당화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이런 논증은 전제들을 통해서, 근거들을 통해서 노출된 결론이 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이 전문 용어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논증이라는 건 전제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역시 앞에는 똑같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 위주로 쭉 나와 있는 거죠. 그 논증에서 전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 또 전제와 결론이 한 문장에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끼어 있는 거. 여기 지금 논리학은 예시가 핵심인데 여기 예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시를. 문제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는 한 개 이상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은 한 개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차피 문제로 나오니까 지금 이 부분은 문장과 전제와 결론의 위치는 뭐 제각각이라는 거죠. 전제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결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제는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결론은 한 개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게 지금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결론이 두 개라면 실제로 주장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서로 독립적인 논증이 두 개 있다고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에 쓰는 논증이 몇 개냐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중요한 반면 전제의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의 수가 곧 뭐인 거야? 논증의 수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2번 한번 볼까요? 기억의 예로 적절한 거. 자, 10일에 산 고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이번 겨울에 날아올 것이다.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번 겨울에 날아올 것이다 추측하는 거잖아. 앞에 건 전제고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중간에 두 전제 사이에 껴 있어야 돼요. 2번 볼게요. 우리 반의 모든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영민은 우리 반 학생이다. 그러므로 영민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뒤가 결과적으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고요. 3번.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죽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맨 뒤에 게 결론이잖아? 3번도 아니네. 4번.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 학생은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태경이도 5점의 가산점을 받을 것이다. 여기가 그러므로 한번 넣어봐. 두 번째 문장에. 괜찮잖아요. 태경이는 가장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할 것이다. 알겠지? 그러면 양쪽이 전제고요. 태경이는 5점의 가산점을 받을 것이다가 주장하는 바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금 2번과 같은 유형은요. 평가원 스타일로 하면 그러니까 예전 논리학 지문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좀 고리타분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요새는 보기에 예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지에 다이렉트로 예를 주는 이런 형식들은 잘 안 나옵니다. 네, 참고만 해서 뭐 그러므로나 이런 거 담화 표지 넣어 보시면 되죠. 뒤에를 읽으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단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논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다.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자, 여기는 어차피 다 중요해요. 논증을 펼치니까 논증함으로써 무엇을 주장하였고 주장의 이유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뒤에 읽어보면 주장과 이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논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장과 이유를 이해하는 거야. 그 말은 그거죠.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아하,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다. 이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2번에서 했듯이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야 되거든. 저 써봤잖아, 답안 표지. 박원생 2번에서 보여줬잖아. 근데 사실 2번 풀려면 여기 보면 더 확실하겠네. 그래서 기계적인 방법, 자, 해결 방안이에요. 방법론 찾아봅시다. 전제 또는 결론을 나타내주는 담화 표지야. 담화 표지. 아이고, 담화 표지. 기계적으로 지금 담화 표지입니다. 우리 시제 독서 때 써먹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전제일 거고 따라서나 그러므로는 결국 결론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 풀 때 이거 알면 더 편하죠. 그러나 또 있어. 여기 또 있네. 전제나 결론을 담화 표지를 전혀 쓰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논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맥락, 그 뜻을 살피는 거죠. 아까 방금 2번에서 봤듯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전제와 결론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방법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죠. 담화 표지를 가지고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거나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든가 아니면 담화 표지가 없어도 뭐 한다고? 어떤 앞뒤 맥락이라고 문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맥락을 살피거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여기 담화 표지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 가지고 얘 주장이 뭐냐? 그걸 뒷받침하는 이유가 뭐냐? 내용적으로 찾는 거죠.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4문단까지 한번 보자고 그랬죠? 짧으니까. 또한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잡한 논 중에서 전혀 없다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죠.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룬다. 이때는 해결 방안. 배경 지식이 하나 해결 방안이 되는 거야. 배경 지식. 전제와 결론. 그러니까 3, 4문단은 결과적으로 전제와 결론을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왜? 논증을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그런 어떤 논증들을 이해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제와 결론이 찾기 쉽지 않을 때 전제와 결론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다?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든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알아야 된다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논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논증을 할 때뿐만 아니라 남의 논증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자, A를 바탕으로 보기 1을 읽고 보기 2에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어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보기 1 읽어볼게요. 보기 1.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가는 사람도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심리학 이론은 틀림없이 거짓이다. 그럼 담화 표지가 있네. 이거는 따라서니까 맨 마지막이 결론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은 보기 보세요. 기억은 괜찮잖아. 담화 표지 통해 결론 찾아낼 수 있잖아. 따라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기 1에서 논증을 펼치는 주장이 바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니은도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보기에 전제로 볼 수 없다. 전제로 볼 수 있잖아요.
디귿은 안 되는 거야. 보기 1에서 숨은 전제는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하다. 자, 숨은 전제 조금 뒤에 나올 텐데 사실 이게 답이 이제 4번이거든. 물론 여기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드러나지 않은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연습을 할까. 우리가 요 문맥을 이해하면 사실 뒤에 거 보지 않고도 좀 풀 수가 있거든. 근데 사실 숨은 전제와 결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묶음이 잘못됐습니다. 묶음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3문단에서 묶었을 때 철저하게 3문단에서 풀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근데 우리는 좀 뒤에를 읽어볼게요. 자, 한편 일상의 논증에서는 전제 또는 결론 생략. 그래, 수문 전제 여기 나와.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너는 볼 수 없어.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그럼 여기서 숨은 전제는 뭐가 생략돼 있어? 어쨌든 여기에 지금 결론일 텐데, 얘가 결론일 텐데, 어쨌든 이건 하나의 또 전제일 거 아니야? 너는 볼 수 없어. 그럼 왜? 너는 미성년자다. 이게 빠졌잖아. 왜냐하면 너는 미성년자이기 때문. 알겠지?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게 전제라고 그랬잖아. 그러므로 너는 볼 수 없어.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이게 빠졌어요 지금. 근데 넌 미성년자에 대한 전제가 하나 생략돼 있어. 그 전제는 대화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이야, 얘들아. 지금 여기는 아까 얘기했어. 이 예시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야.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그 전제는 대화 상황에서 논증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알고 있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 상황에서 알고 있으면 굳이 이걸 알고 있잖아. 대화 상황에서 네가 미성년자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논증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걸 숨은 전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숨은 전제가 용인되는 경우는 숨은 전제를 통해서도 이해가 가능한 경우는 뭐야? 어떤 대화 상황에서 어떤 경우? 듣는 사람이 뭐 뻔한 경우, 이렇게 뻔하게 알 수 있는 경우, 너가 미성년자인 거. 이런 경우는 숨은 전제가 있어도 논증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 봤고요. 한편 아이씨 문단도 되게 거지같이 배쳐놨어. 이거 봐봐. 그래서 일단은 숨은 전제가 있는 거고 굳이 결론을 진술하지 않아요. 이번엔 숨은 결론이겠네.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결론마저도 생각할 수 있다. 자, 논리학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묻기도 하지만 다른 예시, 우리 그 23쪽의 4번 문제와 같이 너네들이 다른 예시에 적용할 수 있냐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숨은 전제 말고 우리가 이제 숨은 좀 결론을 봅시다. 그러한 예를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를 하셔야 다른 거에 적용을 할 거 아니야? 자, 소림사 출신은 모두 무예를 잘한다는데 지산 스님도 소림사 출신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야? 그러므로 다음 페이지 써봅시다. 그러므로 지산 스님도 무예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다 전제야. 그래서 결론을 함축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대화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이 논증의 이 전제가 결론을 함축하는 경우에 전제가 결론을 함축하는 경우는 숨은 결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전제 일부와 이번엔 세 번째네. 오호. 세 번째는 이거네. 그럼 하나 더. 전제 일부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 전제 일부와 결론 일부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대. 자,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자, 전제 일부가 생략되는 거 봅시다. 여기 이제 B로 묶여 있어요. 지금 여기 빠져 있지만 B로 묶여 있습니다. 자,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 논증은 일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전제 내가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들이 아니다. 드래곤스 팀은 우승하지 못한다. 결론. 그래서 여기는 전제 일부. 그러니까 요거를 구성했을 때 요렇게 된 거를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요런 게 지금 전제가 생략됐잖아.
그 우승하지 못한다. 이거 두 개가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일부가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와 같이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을 재구성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논증의 주장이 명확하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정 전제나 결론은 말하니와 듣는 이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때 생략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숨은 전제, 숨은 결론 이런 게 있는 거는 서로 간에 짐작할 수 있으면 생략이 된다. 그러나 좋은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말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증을 듣고 해석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3번의 리얼도 맞습니다. 산속에 그 뭐예요? 거기 보기 1에서입니다. 보기 1에서 거기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지금 숨어있죠. 됐어요? 그래서 그 숨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심리학 이론이 틀림없이 요거 때문에 이 심리학 이론이 거짓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B 보시죠.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먼저 가부터 보시면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이게 전제겠네. 좋은 운전법이라 할 수 없다. 여기 결론이겠죠? 그러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는 좋은 운전법이 아니다. 숨은 전제 맞죠? 잘 연결되면 됩니다. 괜찮아요? 때문을 넣어봐서 말이 되면 됩니다. 담화표지 넣어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 학생이 매일 학교에 지각하던 민영이가 내일 일찍 등교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나의 숨은 전제는 나는 손에 장을 지지지 않는다. 아까 이거 일부 생략이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학생 3. 나의 숨은 결론은 민영이는 내일 일찍 등교하지 않을 것이다. 그쵸? 두 개 똑같죠? 아까 이거 5문단에 있는 얘 그냥 바꾼 거죠. 요거 그냥 바꾼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다의 숨은 결론은 어리석은 사람이 올바른 결단하기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아니 다는 그러므로 하고 결론 나왔잖아요. 숨은 결론이 없어요. 다는 숨은 결론이 없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학 지문까지 좀 완료해봤는데 좀 생각보다 간단했네요. 그래서 예시만 잘 이해하고 그 예시하고 4번 문제만 좀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능특강에서 논리학 지문에서 연습할 거는 이 4번 문제하고 이 예시 부분만 여러분들이 얼마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요것만 좀 잘 연습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논리학 지문 해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좀 볼까요? 나머지 지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다시 앞에 좀 이론